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화제인데요. 저희 아이들도 감명 깊게 보더니 집에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출된 번호 때문에 고통받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통의 전화가 오지만 제작사에서는 그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만 하고 합의금으로 처음엔 100을 제시했다가 나중엔 500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통 크게 이 번호를 제작사가 비싸게 사서 마케팅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소송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신박한 소송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한 할머니가 고양이를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전자레인지 회사에 소송을 걸어 수억을 받아 챙겼고, 이후로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같은 곳에 살아있는 것을 넣고 돌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었다는 도시 전설이 있는데, 이는 한 미국 로스쿨 교수가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 케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랬다간 할머니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뜨거운 커피를 본인이 쏟고 맥도날드에 커피가 뜨겁다는 주의를 안 줘서 화상을 당했다며 소송에서 이겨 290만 달러라는 돈을 받은 할머니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명하여 할머니의 이름을 딴 스텔라 어워드라고 하여 이상한 소송들한테 주는 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좀 신박한 소송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이 소송 사건입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에밀라 텔반트라는 할아버지는 1949년생으로 2018년 당시 69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나이는 49세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젊다고 느낀 할아버지는 결국 지방 법원에 나이 변경 소송을 하는데요. 트랜스젠더가 성을 바꾸듯이 나이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심지어 65세부터 나오는 약 150만원의 기초연금마저 포기하고 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지자 BBC 같은 곳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주선 사이트에서 49세라고 하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실제로 69세라고 하면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합니다. 그냥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들이 판단한 그의 신체 나이 검증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신체 나이 검증서에는 그의 신체 나이가 45세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판사는 그럼 1949년부터 1969년까지 20년 동안 자라온 소년은 누구냐, 또 그 기간 동안 소년을 키운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고, 이름이나 성별보다 나이에는 훨씬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다며 결국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모 소송 사건입니다. 2019년의 일인데요. 한 20대 인도 남성인 세뮤얼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을 낳았다며 부모를 고소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사건이 유명해지자 또 B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뭄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7세 남성이며 태어나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살아갈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소송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그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실책을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세뮤얼은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맡겠다는 변호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도 나힐라 랜드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은 노예화하기 위한 것이고, 부모는 장난감이나 애완동물 대신 아기를 낳는다며 안티나탈리즘이라고 하는 인구 억제주의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영화 드라이브 소송입니다. 드라이브라는 제목의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가 2011년 개봉했었는데요. 영화 자체는 꽤나 재미가 있었고 평점도 높으며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까지 받을 정도로 작품성도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정말로 영화의 제목처럼 주인공이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시건주에 사는 한 여성은 드라이브를 보고 소송을 겁니다. 그녀는 예고편을 보고 분노의 질주나 드라이브 앵그리 같은 영화를 기대했었지만 막상 영화를 보니 영화에서 운전이 거의 없음을 발견했고, 또한 영화가 반유대주의로 가득 차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포스터나 예고편으로 낚시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맥도날드 광고 소송입니다. 올해의 일인데요. 러시아의 한 여성이 광고 속 햄버거가 너무 맛있게 그려져 있다며 본인이 오랜 기간 가져온 종교 계율을 어겼다면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여성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하는데요. 사순절 금식이라고 하여 부활절 전 40일간 신자들이 육류나 육가공 제품, 가금류, 달걀 유제품 등
등을 섭취하지 않는 규율이 있다고 하는데 1919년 4월 한 달간 육류를 먹지 않으면서 사순절 금식을 지켜왔던 그녀는 치즈버거와 치킨 맥너겟이 등장하는 맥도날드 광고를 보고 치즈버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16년간 지켜온 종교 계율을 어겼다면서 본인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러시아 정교회의 한 관계자는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고해 성사를 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애플 역시도 소송을 참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나 로고의 진심인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캐나다의 빅토리아 경영기술학교도 고소하고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인 울워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독일의 커피 전문점 아펠킨드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애플은 미국의 스타트업인 프리페어를 애플의 로고와 닮았다는 이유로 고소합니다. 프리페어라는 업체는 직원 5명의 업체로 음식 조리법을 잡고 식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는 앱을 개발한 곳으로 애플의 경쟁사도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프리페어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를 형상화하였고 올리브색이어서 뭔가 애플의 로고를 연상하긴 힘들어 보였지만 이렇게 소송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프리페어의 창업자는 소송으로 수천 달러를 썼고 팀원도 해고까지 했다고 하면서 애플의 횡포로부터 배 로고를 지켜달라는 청원까지 올려 약 27만 명의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결국 프리페어의 로고를 살짝 바꾸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ip사귀가 바뀌긴 했는데 이러려고 그렇게 소송을 했나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집에서 옷 벗고 있었다고 소송당한 남성입니다. 미국 스프링필드의 에릭 윌리엄슨 씨는 2009년 집에서 다 벗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한 여성과 7살짜리 소년 학교 교직원 여성이 창문을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다른 사람도 없었고 바깥이 컴컴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지만 해당 여성은 남성이 발가벗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며 순간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집에서 팬티만 입지 말라고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주민이 자기 집에 고등학생 딸애가 팬티만 입고 있는 걸 봤다면서 경비실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발코니 같은 곳에 벗고 있으면 유죄가 되지만 이렇게 집안에서 다닌다고 하여 유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훔쳐본 집이 증거를 남기겠다며 사진이라도 찍으면 명백한 범죄가 된다고도 합니다. 스타벅스 주차장 소송 사건도 있는데요. 굉장히 최근 일인데 한 여성이 대구 스타벅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다가 연석에 걸려서 넘어졌고 이로 인해 발목이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여성을 상대로 채무부 존재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여성은 한문철 변호사에게 해당 영상을 제보하였는데 오히려 해당 여성이 스벅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으로 잘못 알려졌고 콜로세움이 열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눕니다. 여성이 승소하면 전국에 수천 건의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래도 해당 업장이 미끄러운 곳에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을 붙이지 않았다는 나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소송에 걸릴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에 번호 나온 피해자 사장님은 큰 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